야, 그냥 로스쿨 안 가면 되지. 뭘 우울해. 로스쿨 안 가면 됩니다. 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뭐야? 빈곤의 덫이라는 거거든요. 친절함이 떨어져요. 왜냐면 빈곤의 덫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가 이렇게 생각하고가 아니고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암시해 놔요.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은 삭스예요. 근데 삭스는 이 빈곤의 원인을 뭘로 봤어요? 지리적 요인이라고 했던 거 괜찮을까요? 이건 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구리기 때문에 이게 빈곤의 덫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대요? 초기 지원 투자를 해줘서 이 덫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대요. 자,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원을 해줘서 어느 정도의 빈곤선을 넘어야 소득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이따가 있을 그래프에 어떤 식으로 표현된 건지를 좀 상상하셔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삭스는 요 정도만 보고요. 이문단, 그러니까 이제 교재 4쪽이죠. 4쪽으로 오게 되면 이스털리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단 맨 처음에 뭐가 달라요?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크게 이 지문은 두 사람 이제 일단 저기 삭스와 이스털리로 시작을 하는데 빈곤의 원인 자체를 원인이라는 키워드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지리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제도 때문에 그러냐? 삭스가 여기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털리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인물도 좀 많았죠. 로먼, 콜머, 에스모글루, 베너지 디플로 다 나올 만한 아저씨들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오늘 지식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빈곤의 덫이 존재한대요. 덫 존재한다. 근데 얘는 눈치챘나요? 덫이 있대 없대? 그런 거 없다라고 대놓고 써있지 않습니까? 얘는 빈곤의 덫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뒤에서 한번 더 봐야 되고요. 이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안 쓸게. 체크만 해볼까요? 아까 그 아저씨는 삭스는 어떻게 빈곤의 덫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냐 하면 원조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줄에 있죠. 해결하기 위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유로운 시장이 작동해야 된대요. 자유로운 시장. 괜찮을까요? 제도적 측면에서 자유경제 시장이 성립되면 그러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범위가 크고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냐면 계속 가볼게요. 세 번째 줄 끝부분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필요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은 지원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중요시한 거야?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거에 전제되어 있는 거는 사람들이 필요를 느껴야 된다. 교육이든 제도든 시스템이든 필요 자체가 느껴져야 효과가 있다는 이 필요중심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 자유로운 시장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선택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는 시장을 자유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의사, 뭔가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어더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존재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왠지 이제 무슨 자유경제시장 그런 냄새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집중한 이론이에요. 이스털리 아저씨가. 니들이 필요로 해야 돼. 네 내면에서 필요로 해야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슨 꼰대 아저씨가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이제 원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외국 원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특히 정부가 부패하면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도 하나 더 얹어줍니다. 요거는 뭐 부가적물이가 넘어가고요. 삭스가 중간에 다시 나오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교재 1문단. 삭스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한 번 더 나와요. 빈곤의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생활 수준이 높아져. 시민사회 강화, 법주주의 확립. 자, 뭡니까? 빈곤의 덫에 나와야 네가 말하는 제도든 뭐든 성립될 수 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이 사람은. 제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극복이 돼야 제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도와주라 이거였어요.
됐어요. 이게 원이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2문단, 3문단은 자 사람이 3명이니까 4명 더 나오거든. 에스모글루, 로만 막 이런 콜리어 이런 아저씨 나올 텐데 제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야, 질이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야? 제도인 거 눈치챘죠? 모두 다 제도로 묶여야 돼요. 여기에 묶이는 겁니다. 이스털리 말고 3사람이 더 나오네요. 에스모글루 볼까요? 2문단 에스모글루는요 뭐 때문에 그렇대요? 예, 정치 때문에 그렇대요. 이 두 번째 글루. 나 안 쓸게, 대충 쓸게. 에스모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문제다. 정치 제도가 문제다. 이런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 중에 가장 문제인 거는 바로 정치 제도다. 이스털리는 혹시 정치 제도를 강조했나요? 이건 정치가 아니죠. 경제,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니까 정치 제도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제도인데 경제 제도. 얘는 정치 제도를 보고 있는 거고. 자, 이 콜리어와 로먼 같은 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좀 미친놈들이에요. 점령수. 혹은 무인도로 다 때려박아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하 미친놈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로모와 콜리어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린 나올 거 보면 돼요. 이스털리하고 에스모글루는 아마 언젠간 나올 겁니다.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올해 경제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 법이잖아요. 근데 이 지문 정도면 나름 법과 경제가 나름 올해 경제턴이잖아요. 깜짝이야. 올해 경제턴인데 이 지문 정도면 어때요? 경제와 법이 잘 조합할 수 있는 주제예요. 이 주제 자체가. 빈곤을 어떻게 탈출하는가? 법적인 측면, 즉 제도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주제예요. 빈곤 탈출이라는 주제가. 자, 됐고요. 이제 아까 더 추가되는 게 하나 있었다 했죠. 베너지하고 디플로. 예, 이 사람을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되게 특이해요. 곡선을 제시하고요. 저마다의 고유한 해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냐고 하면 자, 여기로 와보세요. 5쪽에 위에서 6번째 줄. 이 필요하다. 찾으셨죠? 베너지와 디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덫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덫에 갇히는 이유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각각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나올 만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덫에 빠진 종류에 따른 각각의 처방법. 이게 딱 내기 좋은 것들이거든요, 사실. 아저씨들이, 평가원 아저씨들이. 자, 근데 이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 나왔던 뒤집어진 L자 곡선과 S자 곡선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 사실 문제 3번 풀고 왔으면 대충 눈치 깠을 텐데 가파르게 오르다가 완만해지는 거. L자 호로록 뒤집은 것처럼 보이시죠? 됐지? 이게 그거야. 이게 뒤집어진 L자야.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 이게 그치. 더 가난해. 빈곤의 덫이 없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이야. 원조를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원조야. 너무 가난해. 이 나라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도달선은 똑같다. 어차피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부유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덫은 없다. 그러니까 뭘 원조를 해서 뭐 일정 수준 이상 올려라? 그런 거는 개소리다. 느리던 빠르던 원조를 하면 그냥 급하게 해주는 것뿐이지 결국에 도달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원조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S자 곡선은 이겁니다. 다 잘리네? 몰라. 꼭 나와. 완만하게 오르다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다시 완만해진다. 이게 S자였어요.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나? 호이 보이시죠? S자로? S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 자, 완만하게 오르다가 가파르게 올라요. 요 지점.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다가 다시 완만해진대요. 여기 포인트. 이겁니다. 요게 덫이에요. 이게 덫이에요. 눈치를 챘어야 됐어요. 앞에 읽으면서. 여기서는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5쪽에 네 번째 줄 중간 그러나를 보세요.
자, 리트가 좀 어려워. 근데 지식만 쌓으면 돼. 지식만 쌓으면 돼. 자, 우측의 네 번째 줄 중간. 그러나 S자 곡선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균형으로 수렴한다. 낮은 균형으로 수렴한다. 약간 놀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기에 머문다라는 얘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결국에 못 올라가고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안에 존재하면 여기 즉 가파른 곡선에 타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 두 개는 별개의 이론 같지만 같은 이론입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덫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저게 되냐, 덫이 없으면 말 그대로 이게 없어진 거라서 저거 나온 거고요. 예, 덫이 있으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S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L에다가 요거 하나 더 하냐 마냐 이겁니다. 덫이 있냐입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1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에이,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정치제도를 강조한 거는 누구야? 에스모글루 이 아저씨 혼자입니다. 나머지는 경제제도, 이놈들은 미친 놈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치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은 에스모글루밖에 없습니다. 즉 제도를 강조하는 경제학자라면 모두 정치제도 변화를 요구한다? 아니요, 그거는 에스모글루의 단정적인 얘기였습니다. 됐죠? 선지 2번 같은 게 좋은 선지예요. 선지 2번 볼래요? 제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라 하더라도 자유시장 경제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그 부분만 있다는 거지. 에이스털리 얘기죠. 괜찮은 말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참 오타 있어요. 베너지와 들레지가 아니라 베너지와 디플로예요. 쏘리. 눈치 못 챘죠 아무도? 들레지는 뒤에 나올 아저씨입니다. 쏘리. 몇 번 들었냐? 맞춘 사람이 있을라나? 야, 로스쿨 가라. 생긴 게 좀 변호사 좀 생겼어. 답 2번이에요. 베너지 디플로는요, 수요는 어떠한지 파악하라는 얘기가 베너지 디플로 설명할 때 여기쯤에 있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밑에 세 번째 줄이네요. 이들의 수요는 어떠한지 파악해야 된다. 이 얘기가 있어요. 아까 이건 대놓고 있었던 말이야. 베너지와 디플로가 수요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는 있어야 되는 말인데 이스털리도 그 말을 했는가라고 하면 아까 제가 티나게 좀 설명했습니다. 필요를 느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요를 파악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필요를 해야 된다. 니들이 필요로 해야 돼. 그래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게 뭐야? 니들이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니? 수요가 있니? 그걸 파악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이거는 틀려도 기분 나빠하지 마. 이게 리트 문제야. 이런 거는 수능이랑 결이 좀 달라요. 미쳤죠? 이렇게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이건 안 나와. 자, 3번은 제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삭스는 덫이 있다고 한 사람이야? 없다고 한 사람이야? 있다고 한 사람이지. 그럼 B3에서 B1으로 백날 옮겨봤자 어차피 제로, 저기로 수렴하게 됩니다.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낮은 균형으로. 어디까지 올려줘야 돼요? 지원을 한다면 A1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거 P까지 잘했어. 근데 P 다음이 이제 체크된 게 A1이라서 그렇게 말했어. P 다음까지 해줘야 그 다음에 이 덫을 넘어서서 L자, 뒤집어진 L자가 말한 그 완만해진 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선지 볼래요? 선지 3번. 뭐 같은 말이고요. 선지 4번 봐봐요. 이스털리는 덫이 없다고 본 사람이지. 그러면 어디가 원점이야? P가 원점이지. 저 덫을 없애면 L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특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프린트 돌아가고 있어서 안 나와. 나왔을까나?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야, 빨리 묘안을 줘봐. 어떻게 하지? 지랄 말고요. 좀 갖고 와. 내가 미리 뽑아놨어야 되는데 어제 다 나간다는 걸 깜빡했어. 에이, 잠깐만. 지호야, 교무실 알지? 근데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안 나왔으면 그냥 바로 와. 근데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야. 그거 싹 갖고 와봐. 6개 있을 거야. 우리는 8쪽을 볼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야, 올해 또 이거를 나는 혼자 평가원 시장 싸우고 있잖아요. 매년.
평가하시는 내가 존재하는지 모르지. 근데 나는 맨날 그걸 느껴요. 내가 맨날 구체 추상, 약간 서양 합리론의 기준에서 문학론도 풀고 이런 독서 서양 철학도 풀어내는데 여러분들 이 구체 추상으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한 철학자는 없었을까? 나는 없어.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수특은 이따 몰아서 보자. 저는 문학 대상구분법 할 때 대상들이 구체와 추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에 구체 추상만 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보게 될 들레즈라는 아저씨입니다. 이거 인문예술 지문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하냐? 이거를 다시 고찰해 보는 거예요. 정말 감각이 구체야? 정말 감각한 것만이 구체로 작동하는 거니? 구체는 구분할 수 없을까? 이 얘기가 들레즈의 고찰에서 시작되거든요. 다만 이거는 어제 한 얘들은 자 혹시 어제 했다가 영상 다시 보신 분들 있더라고. 아니 어제는 왜 수특 먼저 보고 이거 봤는데 이번에 왜 이거부터 봐요? 내가 안 뽑아왔어. 사정이 있어. 원래 수특을 먼저 보고 이걸 보면 더 재밌는데 반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은 호환되니까요. 자 같이 볼게요. 아니야 이거 수특부터 봐야 좋은데 씨. 가볼게. 여러분들 끊어서 갈게요. 우리 지식 보는 거잖아. 1문단만 읽어보세요. 짧게 가자 짧게. 1문단 읽어보세요.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예술로 인정받는 현대미술. 왜 그런 걸까라고 하면 바로 미션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문단 첫 줄 같이 볼까요? 이제 그 원인의 제공자는 사진이래요. 자 따라와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사진술 발견 초기에 사진은 기존 미술의 미학적 담론과 형식을 모방해서 예술이 되고자 했대요. 자 기존 사진은 미술을 모방했다. 이제 현대미술은 거꾸로 사진을 밑줄 쳐봐요. 사진을 모방해서 예술이 되려고 한대요. 자 현대미술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지문에서는 현대미술은 옛날은 사진이 예술을 모방한 거야. 예술이 대상을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재현하려고 하니까 사진이 봐봐라 난 사진인데 어때요? 우리 정말 똑같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반대야. 지금 현대미술은 사진 니들 이렇구나. 우리도 니들처럼 할래 라고 한대요. 이게 뭘까? 사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뭘까라는 얘기예요. 그걸 현대미술의 포인트라고 잡은 거고 계속 가볼게요. 현대미술의 현상은 따지고 보면 사진 작품을 제작해서 예술로 인정받는 행위와 많이 닮아 있다. 현대미술은요. 사진을 찍어서 예술로 인정받는 행위랑 닮아 있대요. 무슨 말일까? 더 갈게요. 아직 멀었어. 사진은 기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현상과 인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사진 출력했다는 거야. 촬영 행위 또한 카메라의 자동 기거 속성상 작가의 장인적 솜씨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서 보정해 주거든요. 그 다음 그 때문에 사진은 예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랬대요. 한편으로 사진은 완벽하게 현실의 외형을 재현한 것으로서 플라톤 이후 끊임없이 따라다닌 미술의 체크해봐요. 미술의 모방론적 예술관념을 완벽하게 실현한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플라톤의 예술 모방론을 이해하셔야 좀 더 잘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윤리하신 분은 혹은 중학교 사회 시간 때 안 좋으신 분은 푼 나온 얘기일 텐데 플라톤이 제시한 혹시 이데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윤리하신 분한테는 뭐 기본인데 이데아 콜? 이데아 다 아네. 플라톤이 이데아가 좋대요 나쁘대요? 이게 바로 이상재계야. 아주 절정적이고 이게 본질인 거야. 내가 좀 미친 척 해볼까요? 이게 바로 성리학에서 이입니다. 우리 이걸 어디서 또 많이 만나는 줄 알아요? 저번에 옛날에도 해봤어요. 이 형체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가장 본질적이고 우월한 것, 그것이 바로 이데아였던 거예요. 플라톤이 봤을 때. 근데 이거를 모방한 것이 있습니다. 모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현실을 바로 이거를 모방해낸 거죠.
자, 당연히 진품과 짝퉁 중에 뭐가 더 우월해요? 진품이 당연히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데아에 비해서. 급이 떨어져요. 예술은 뭐죠? 제가 그려드릴게요. 초상화. 뭐 한 거야? 이데아의 모방이 현실을 한 번 더 모방 때린 거죠. 구현하려고. 그게 예술이에요. 플라톤이 봤을 때 예술은 뭡니까? 개찌끄레기입니다. 개찌끄레기예요. 아주 그냥 짭에 짭이야. 이게 뭐야 하는 겁니다. 사진은 그래서 이 플라톤의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가 읽을 때 사진은 예술로 인정을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대.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봐라 사진 봐라 이 예술이고 나발이고 그냥 대상을 모방한 거에 불과하지 않냐. 모방이란 말에 급이 떨어진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죠. 자 모방한 거네 급이 떨어지네 예술로 보기도 어렵네. 그 플라톤의 이데아 예술론을 완벽하게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사진이다. 사진은 그래서 예술이 어차피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사진은 짝퉁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라한 거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방론적 예술관념을 완벽하게 실현시킨 것처럼 보였다.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구리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거야. 뭐뭐 한 것처럼 보인다. 완벽하게 이 플라톤의 이 예술이 찌끄레기라는 이론을 구현한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아니거든. 가볼게. 사진수 발명 이후 사진 이미지는 자 여기다가 비춰. 인간의 기억을 대체하는 표상체계까지 체크해. 표상은 구체일까요? 추상일까요?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오늘 이 지문에서 제일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표상입니다. 수특에도 있어요. 표상, 드러난 것이, 표현된 것을 떠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떠올린 거야. 자, 이 키워드 요걸로 묻겠습니다. 보편이에요, 표상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이따가 수특에 있는 걸로 해줄게. 자, 아니다. 이렇게 하자. 사람은 구체일까 추상일까? 구체로 들어갈까요? 구체로 들어가야 되나? 오수병이 구체야, 사람이 구체야? 그러면 사람은 뭘까요? 추상. 이건 들레즈의 관점이야. 사진, 우리가 문학 이론이랑 충돌하면 안 돼. 그거는 여전히 유효해. 들레즈가 봤을 때는 표상, 개체들을 모아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그것, 바로 그게 표상이에요. 네, 이걸 추상으로 설정하는 거야. 보편적인 개념인 거야. 오수명 김봉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보편적인 개념이죠. 그거는 과연 개별적인 구체인가? 구체가 아니라 바로 추상이라는 거죠. 이거 추상이에요. 여러분들 수특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얼음, 보편 괜찮아요? 표상이에요. 자, 이 얼음이 주는 이미지는 뭐예요? 차갑다, 단단하다, 뭐 투명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얼음의 수많은 속성 중에 네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알고 있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표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표상의 추상이라는 우리의 보편적 개념이라는 보편을 듣고 가볼게요. 아까 방금 밑주친 거 그대로 다시 읽어볼게. 기억을 대체하는 표상체계로 자리 잡았고 뭐가? 사진이. 계속 이제는 여기다 한 번 더 밑줄. 경험 자체를 대체하게 된다. 경험은 뭡니까? 경험은 뭐죠? 다시. 경험은 진짜 중요하잖아. 구체지. 구체를 다시 볼까? 감각한 거지. 자, 여러분들 북극곰 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사진으로 봤지. 영상에서 봤지. 여러분들 눈으로 봤나요, 북극곰을? 아니지. 사진으로 봤지. 근데 여러분은 북극곰을 봤다고 생각하지. 왜? 경험을 대체한 거야. 이미지가. 사진, 영상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을 대체해서 여러분들의 그 감각, 경험으로 지금 뒤바뀐 겁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자, 조금 어렵죠?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봐.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상을 통한 경험을, 표상을 통해, 이 사진을 통해 한 경험을 마치 실제 경험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사진 이미지에 존재하는 것이다. 됐을까요? 이게 들레즈가 말한 사진의 힘이에요. 사진은
직접 우리가 눈이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한 게 아니어도 마치 실제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 이제 사진에 적용시켜 봅시다. 사진, 여기다 사진 넣어볼게. 사진은 현실을 모방한 거지.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한 거지. 잠깐만, 근데 이 사진은 현실의 경험을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지. 가능하네. 딸린다는 거야? 딸리지 않는 거야. 됐을까요? 구리지 않아. 이 감각을 얻은 이 구체는, 사진을 얻은 이 표상의 경험은, 표상의 구체는 실제 경험의 구체랑 꿀리지 않고 대체가 가능해요. 한 번 더 확장해 볼까요? 현실에서 얻은 이데아를 모방한 짭인 현실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죠. 급이 떨어지지 않죠. 약간 들레즈는 현대 인간 중심주의, 이데아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에 추종하는 현실주의자 학파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들레즈의 학파가 성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표상이, 추상이, 구체를. 자, 그 다음 줄 가볼까요? 그러나 사진 이미지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실 그 자체는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분명히 아닌 게 핵심이야. 아니어야 핵심이야. 진짜가 아니야. 현실의 외형을 복제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게다가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 복제들 사이에 차이가 없고요. 심지어 원본과의 차이도 없어요. 원본의 의미가 사라진 시점. 그러니까 진짜 짭의 구분이 없어요. 사진은. 복제들은 급기야 진짜처럼 작용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상이 경험을 대체하듯이 가짜 복제품이 원본을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게 사진의 힘. 진짜처럼 작용하고 의미를 부여받아요. 원본을 대체한 가짜. 그게 바로 시뮬라크르입니다. 이제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갖고 와야겠네요. 이제 수특을 봐야 돼. 남은 문단 마저 읽으시고요.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 섞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네 문제 남았으니까 4분이면 풀겠죠? 다 읽어줬잖아. 5분 줄게요. 5분. 그러면 20분까지 하고 10분만 쉬자. 오늘 바쁘니까 2시 30분에 이어서 2시 32분에 2교시 할게요. 1분에 합시다. 11조까지 풀면 돼. 11조까지 풀어.